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5회 대비 부동산 학개론 첫 수업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가 1강이고요.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 안타깝게 불합격 하셔서 재수강하시는 분들도 지금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잘 따라 주셔서 학습 전략을 잘 세우신 다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게 되고, 그래야지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빠른 속도로 점수를 낼 수가 있고 합격에 가까워지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간 자료 한번 꺼내보시죠. 자료 꺼내서 자료 1쪽, 2쪽 이렇게 이제 그죠? 양면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하시는 책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로 공부하시는 책상에다가 자료 2페이지를 딱 붙여 놓으시는 겁니다. 딱 붙여 놓으시고 그 부분을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 아시는 내용도 한번 얘기는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우리 1차 과목과 2차 과목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차 과목, 2차 과목, 이렇게 공인중개사 과목은 1차와 2차로 구성이 되고요. 1차 과목은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 과목은 이제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령 및 실무,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 및 세법,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공법,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2014년도 10월 마지막 주 한 일요일 정도가 될 거예요. 아직 시험 공고는 안 떴지만 마지막 주 일요일이 될 건데, 그때 이제 시험장을 들어가시게 되면 아마 8시 반 정도까지는 시험장을 들어가셔야 될 거고요. 반에 시험장 입시를 하시면 한 9시 정도 되면 시험이 시작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시험지가 바로 1차 시험지가 됩니다. 1차 시험지. 1차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됩니다. 1차 시험지를 받게 되면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학 개론이고요.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총 80문항이고요. 시험 시간은 100분이 됩니다. 100분 동안에 이제 80문항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배울 때는 부동산학개론, 민법 이렇게 따로따로 과목을 배우시게 됩니다만은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시험지는 2번 받아요. 2번. 6번 받는 게 아니고 2번 받습니다. 1차 시험지와 2차 시험지를 받게 되고, 1차 시험지는 부동산학개론, 민법, 2차 시험지는 공인중개사법, 공시세법, 공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순서대로 1번부터 40번까지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그 다음에 41번부터 80번까지가 공시법 및 세법, 그 다음에 81번부터 120번까지가 부동산 공법, 이렇게 치르게 되고요. 우리가 학원을 나오는 일수는 6일을 나오게 되죠. 그죠? 이유는 2차 과목 두 번째 과목인 공시세법이 각각 따로따로 성격이 전혀 다른 과목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르고 교수님들 생김새도 많이 달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시법이 한 24문항, 세법이 한 16문항, 이렇게 해서 40문항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원래 3과목인데 세분하면 4과목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시험 시간이 150분, 문항 수는 120문항이 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집에 가셔서 순서도 기억을 하세요. 과목 순서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시험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험 치르실 때 뭐가 먼저 어떤 과목이 먼저 나오고 어떤 과목이 뒤에 나오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2차 과목이 몇 과목이 있고 1차 과목이 2과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6과목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고, 이 부동산학 개론을 여러분들은 저랑 1년 동안 같이 공부하시게 될 거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일단 중개사 시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2번 연간 교육과정에 대해서 커리큘럼이죠.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될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 하나 보죠. 지금 11월 달인데요. 11, 12.
그리고 1, 2,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5, 6, 요까지. 그러니까 약 몇 개월이냐면 8개월이에요, 8개월. 약 8개월 동안 우리는 이론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론 과정. 이론 과정. 그러니까 저랑 11월 달부터 내년 6월 달까지 장장 8개월 동안 이론 과정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론 과정. 먼저 첫 번째 11월 달, 12월 달에는 입문 과정이죠. 기초 입문 과정. 그러니까 과연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과목별로 그죠? 민법이 어떤 과목이고 이런 것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맛보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맛보기 강의인데 맛보기 강의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1, 2월 달의 강의는 이제 기본 이론 강의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고요. 3, 4월 달은 심화 이론 강의고 그 다음에 5, 6월 달 강의는 이제 이론 마스터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전체를 한번 아우르는 수업을 일단 쭉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입문서로 수업을 합니다, 입문서. 지금 1차와 2차가 같이 교재 정리가 되어 있는 이 빨간색 교재 있죠? 예. 다홍색인가, 이게? 예. 아무튼 이 빨간색 비스무리한 다홍색 교재로 저희가 11월 달, 12월 달만 수업을 하고, 요 교재는 이제 11월 달, 12월 달 이후에 이제 이 교재는 버리게 됩니다. 안 버리셔도 돼요. 자유고. 이 교재는 버리든지 말든지 할 거고, 12월 중순이나 말쯤 되면 이제 기본서라고 해서 과목별로 교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 교재로 이렇게 1년 동안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별거 아니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교재는 2달 보고 이제 창구로 들어가는 그런 교재고요. 우리는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과목별로. 지금 제가 기본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서가 한 8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부동산학 개론에 국한하면 700에서 800 정도. 민법은 좀 더 될 것 같고. 그래 과목당 한 7, 8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론 마스터. 제목이 좀 다릅니다만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은 기본서로 처음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고, 심화 이론은 여기서 살을 붙여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거고, 이론 마스터 강의는 심화 이론 봤던 것들 다시 한번 추격해주는 그런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다이아몬드 꼴이 되겠죠, 다이아몬드. 다시 그래, 다이아몬드.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만큼의 이론을 배우시게 됩니다. 요만큼의 이론을 배우셔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기본서로 처음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심화 이론에서 범위를 한번 넓혀보는 겁니다. 심화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근데 자꾸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는 공부는 불합격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봐야 될 내용이 많고 갈수록 봐야 될 내용, 정리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게 아닙니다. 다시 추격해야 됩니다. 다시 추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꼴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 이론에서는 아주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 위주로 해서 수업 진행을 하고 쉽게. 그다음에 심화 이론, 심화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화, 깊을 심자, 깊이 있는 강의가 되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런 분들이 계신데, 심화는 어렵다의 심화가 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심화는 자세하다의 심화입니다. 자세하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수업보다 이 수업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진행을 하니까. 얘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라는 얘기까지도 해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내용들까지 해줄 거고, 이걸 또 줄일 겁니다. 거기 이론 마스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7월달, 8월달. 그 다음에 9월, 10월. 이렇게는 이제 넉 달이죠, 넉 달. 넉 달 동안은 문제풀이 강의를 할 겁니다. 문제풀이 강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론으로 배웠던 거를 써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로. 근데 7월달, 8월달에는 단원별 문제풀이라고 해서, 문제집을 우리가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단원별 문제풀이라는 건 어떤 형식이냐면, 이제 형식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단원별 문제풀이는 이제 부동산학개론 목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목차별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요 공급 이론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이 수요 공급 이론이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될 건지 문제를 가득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럼 그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그 문제풀이로 적용을 해볼 겁니다. 요때 문제풀이. 9월달, 10월달 과정은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동형 모의고사가 뭔지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형 모의고사는 같을 동자,
형태 형자해서 시험의 형태와 똑같은 형태로 모의고사를 치른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심리학에 들어가시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총론 3문제 나가요 하고 3문제 나가고, 지금부터 수요 공급 5개 나가요 하고 5개 나오고, 경기 변동 1문제 나가요 하고 1문제 나가고,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막 이렇게 전체 범위를 섞어서 막 나오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그러면 실제 시험 형식과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실제 시험 형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론 과정과 문제 과정 이렇게 해서 12개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12개월 과정. 그래서 이론 8개월, 문제풀이 4개월 이렇게 해서 총 12개월 과정이 진행이 된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규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정규 과정. 근데 그 밑에 보시면 특강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강 과정. 특강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따로 질문도 많이 올리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고 막 그래서 제가 어떤 과정인지를 차근차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들어놓으셨다가 이 특강은 나한테 꼭 필요한 특강이구나. 이 특강은 내가 잘만 활용을 하면 좀 더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강 과정 첫 번째 2월달, 3월달 과정을 한번 보세요. 2월달, 3월달 과정에 만원의 행복 1이 있습니다. 2월달, 3월달에 하는 만원의 행복 1. 저는 축약해서 만원 1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원 1. 자, 칠판 한번 보죠. 일단 우리 수업 정규 과정의 문제점을 한번 발견해 보죠. 수업 정규 과정의 문제점. 자, 일로 한번 나봅시다. 이론을 몇 개월 배워요? 8개월. 문제풀이는 몇 개월? 4개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이론 과정을 하고 문제풀이는 4개월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8개월 동안 이론을 배우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뭐라고 지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8개월 동안 이론 수업을 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 이해가 되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대요.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되시는 상태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면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알고 있으면 문제가 풀려야지. 어떻게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있느냐.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념도 잡히는 것 같고 수업 들으면 고개도 끄덕끄덕해지고 공감도 가고, 그리고 또 특히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상당히 잘하거든요. 설명을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이게 다 된단 말이지. 근데 문제로 가면 문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수험생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이제 시험도 몇 개월 안 남았어. 시험도 3, 4개월 앞으로 막 다가오고 있고.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셔야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할 거지만 중요한 얘기라서. 결판은 이론으로 날까요? 문제로 날까요? 이걸로 납니다. 이걸로. 결판은 이걸로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측정해서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 아니고,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측정해서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 아니고,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어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한 다음 60점 이상이 나오는 사람에게, 문제를 잘 푸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는 그런 시험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즉 결판은 이론으로 나지 않고 문제로 난다는 겁니다. 결판은 문제로 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2월달, 3월달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이제 겨우 한번 기본 이론 반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계신 지식이 상당히 얕아요. 사실은.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풀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요. 난이도 중과 난이도 하만 내겠습니다. 난이도 중과 난이도 하. 그러니까 난이도 상을 완전히 빼버리고 여러분들이 2월, 3월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난이도 중과 난이도 하를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수업을 이렇게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수업을 마치고 한 20분 정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동안 나는 뭐 합니까? 놀아요. 저기서 놀고. 여러분들이 20분 동안 시험을 치고. 그러면 20분 시험을 끝나고 나면 제가 바로 들어와서 해설 강의를 해주는 겁니다. 해설 강의를.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내가 알아야 될 문제가 뭔지를 한 발 앞선 강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발 앞서서 만원의 행복을 진행을 하고 3, 4월 달에 진행하는 만원의 행복 2는 뭐냐면 난이도 중 그리고 상까지도 한번 다뤄볼 겁니다.
중과 하만 다루고 보는 게 아니고 만원행복2는 중상. 근데 얘는 프린트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프린트라는 건 이제 제가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첨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 기본서. 그러니까 우리 아까 700페이지짜리 되는 기본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본서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안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전체를 다루는 시간이 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서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 수험생들이 대부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놓치세요. 실제로 이제 기본서 안에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서 안에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 문제들을 우리 수험생들한테 한 3, 4월 정도로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안 푼대요. 왜 안 풉니까? 그러면 뭘 알아야 풀지. 지금 문제 뭐 풀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5월달, 6월달 해서 기본서 안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또 안 푼대요. 그럼 왜 안 풉니까? 그러면 아껴놓겠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론적으로 좀 더 완성을 하고 아껴놓겠대. 아끼다가 됐습니다. 예. 식전이라서. 그러면 7, 8월 달에 되면 우리가 문제집을 가지고 정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단별 문제풀이를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쯤 오면 기본서 안에 있는 문제를 풀 시간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고 싶어도 기본서 안에 있는 문제를 전혀 못 풀게 되고 상황이 종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안에 있는 문제들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프린트를 해서 만원행복투에서는 중상까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 이제 2월달, 3월달이거든요. 2, 3월. 요거는 4, 5월이거든요. 그럼 아직 문제풀이로 들어가기 전에 한 7월달 정도 전에 2개월 전에 벌써 난이도 상중하의 문제를 다 다루어 보고 문제풀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풀이를 만나도 이제 전혀 어색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가워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무작정 이론만 하다가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 그래서 실제로 제가 7월달, 8월달 수업 전에 6월 말에 한번 얘기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드릴 거냐면 그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우황청심원 하나씩 먹고 오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배웠던 게 문제풀이로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해소를 조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3, 4월 과정에서 요약집 특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약집 특강. 우리 3, 4월 달은 제가 심화이론 수업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3, 4월 달은 심화이론 수업을 한다. 그럼 내용을 좀 넓히는 과정이죠. 넓히는 과정인데 5회 특강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또 요약집만으로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요 과정이 병행이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오전에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좀 광범위하게 내용을 파악을 했다가 그다음에 그걸 모으는 역할을 요약집만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에 포켓 테마 특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휴대하기 편하게 포켓 형식의 교재를 가지고 민법, 개론, 공법만 1차 과목 2과목인 민법, 개론이랑 2차 과목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인 공법 요 3과목만 일요일 정도를 잡아서 한 1일 특강을 할 겁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에서 중요한 내용을 총정리, 그 다음에 민법에서 중요한 내용을 총정리, 공법에서 중요한 내용을 총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걸 왜 5, 6월 달에 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7월 달 문제풀이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의 이론적인 마지노선을 한번 마련해 놓자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됩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만원의 행복 1은 난이도 중하를 가지고 2월, 3월 달에 진행하는, 프린트로 진행하는 강의. 만원의 행복 2는 난이도 중상의 내용의 기본서에 있는 문제. 필요하다면 프린트를 따로 해서 수업을 하는 과정. 그 밑에 있는 요약집 특강은 심화이론에서 넓혔던 것을 한번 좁혀주는 그런 특강. 포켓 테마 특강은 민법, 개론, 공법만 가지고 이제 우리 7, 8월 달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핵심만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특강입니다. 7월 달에 하는 특강 30일 접종 특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0일 접종 특강은 7월 한 달간만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4주 과정입니다. 4주 과정. 요거는 이론과 문제를 1대1 비중으로 넣어서 하는 특강이에요. 이론 1, 문제풀이 1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수요 공급 이론에서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량과 저량이 올해 시험에 나왔었어요. 유량과 저량. 그러면 유량, 저량에서 이론을 쭉 냅니다. 그리고 요 해당되는 문제는 요거.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예. 이번 시험에서 탄력성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탄력성에 대한 이론이 하나 나오고
밑에 이 탄력성에서 올해 예상되는 문제 또 하나 이렇게 해서 1대1 비중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수업은 4주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31특강. 그 마지막으로 쪽집게 백선과 1일 특강은 뭐 제목만 봐도 알겠죠. 그러니까 과목별로 100문제씩 뽑아서 쪽집게 백선으로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그 밑에 1일 특강은 일요일마다 하는 특강입니다. 일요일마다 과목별로 이제 요거는 문제풀이보다는 이론적인 관점이 좀 강한 그런 특강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 과정은 이론 8개월에 문제 4개월로 진행이 되고 특강 과정은 많은 행복 원투는 난이도 상중하의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특강, 요약집 특강은 심화되었던 내용을 한번 줄여보는 특강, 포켓 테마 특강은 민법, 개론, 공법 위주로 진행되는 특강, 30일 특강은 이론과 문제의 1대1 비중으로 진행되는 특강, 쪽집게 백서는 과목별로 약 100여 문제를 뽑아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특강. 1일 특강은 문제보다는 이론 쪽에 한번 중점을 두는 특강입니다. 아니 뒤로 갈수록 문제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1일 특강은 이론이 중심이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겠지만 1일 특강에서 이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또 7, 8, 9, 10 이렇게 4개월 동안 문제만 풀다 보면 우리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진행했던 이론 과정이 또 가물가물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 막판에 한 번 더 잡아주는 그런 강좌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특강들 중에서 내가 꼭 필요한 특강이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보죠. 넘겨보시면 3번 학습 전략입니다. 학습 전략. 이거 뭐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하시는 책상에다가 딱 붙여놓으셨다가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른 교수님들은 잘 안 해주세요. 다른 교수님들은 잘 안 해주시고 저니까 해주는 겁니다. 아주 친절한 설명과 함께 학습 전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차 과목 우선 학습을 하자. 7번은 뭐죠? 7번은 뭐죠? 자, 지금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있으면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합격자 발표. 11월 27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발표가 탁 나요. 그러면 이제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11월 27일이 되면 극명하게 나누어져요. 합격하신 분, 불합격하신 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그럼 7번 한번 보죠. 우리가 아까 공인중개사 과목에는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 있다 그랬죠. 예. 근데 1차 과목이 합격을 했어요. 2차 과목에도 합격을 하고. 우리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최종 합격자라고 합니다. 최종 합격자. 그럼 최종 합격자는요.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박원순 시장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김문수 도지사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1차에 합격하고 있어요. 오늘도 봤어요. 네, 이 사람 봤어요. 예. 2차에 불합격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1차 합격자라고 부릅니다. 1차 합격자. 1차 합격자는요. 내년에 2차만 치면 됩니다. 내년에. 왜냐면 1차 합격했으니까. 내년에는 2차만 치면 되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업을 6일 나오는 게 아니고 4일만 나옵니다. 4일만 나오시는 분들. 근데 저는 1차 합격자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예비 합격자라고 부를 거예요. 왜 예비 합격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사람들은 뭐 거의 다 돼요. 뭐 안 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한 95% 이상 98%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원 수강생 기준이죠. 학원 수강생 기준. 그러니까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명 치면 뭐 9명 이상은 무조건 된다. 다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1차 합격하고 2차, 내년에 이제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2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합격을 하신다. 그만큼 1차가 우리가 공부하시는데 까다롭고 어려워서 그렇지 2차만 공부하시기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의 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불합격하고 2차 불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뭐라 부르냐면 부를 필요도 없는데 이게 최종 불합격자라고 부릅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최종 불합격자라고 부릅니다. 불합격하셨죠. 한 해 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말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 유명한 유형인데 1차를 불합격하시고 2차를 놀라운 성적으로 평균 88점으로 합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선생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이 학원마다 한 너댓 분 이상. 그리고 2차가 좀 쉬웠던 해는, 작년 같은 해는 학원마다 10명에서 15명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를 불합격하고 2차를 합격하시는 분이.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우리 뭐라 부르냐면 최종 불합격자라고 부릅니다. 최종 불합격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1차에 합이 있어야 1차에 합이 있어야 합격자라는 칭호를 줍니다. 뭐 최종 합격자든 1차 합격자든 1차에 합이 있어야 합격자라는 칭호를 주고 1차에 불합격이 딱 뜨는 순간 그냥 불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불합격자. 2차에 합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시고 그냥 불합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은 어디 떠야 되냐면 일단 무조건 1차에 떠야 됩니다. 합이 2차에 뜨면 안 된다는 거죠. 1차는 합이 안 떴는데 2차에 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네 분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은 별로 안타깝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아서 한 해 다 하는 게 맞아요. 다 하는 게 맞는데 이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요 사람보다 실력이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실력이 낮다고 봅니다. 1차 합격자 하신 분들보다 최종 불합격 하신 분이 실력이 월등히 나아요, 사실은. 실력이 나은데 왜 불합격했느냐? 전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방법이 잘못됐다. 자, 이분들 어떤 분들인지 제가 좀 소개해 드릴까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죠? 네, 이분들 어떤 분들이냐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처음에. 필 받았어, 막. 정말 열심히 한 거죠. 정말 열심히 해서 한 3, 4월달 되니까 벌써 1차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5월달, 6월달까지 1차 점수가 한 60점, 65점, 70점대까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뇌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1차 됐어. 2차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 8, 9, 10, 이 넉 달을 1차를 마치 시금을 전폐하듯이 1차를 전폐하고 2차를 몰빵. 2차에 완전 집중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 속에서 자꾸 어떤 지시를 내리고 있냐면 1차는 할 필요 없어. 너 1차 다 봤잖아. 2차만 하면 돼. 그래서 2차에 집중한 나머지 또 2차를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1차는 점수가 조금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2차 같은 경우는 공부 조금만 하면 갑자기 10점씩, 어떤 경우는 15점, 20점씩 막 오르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2차에 흠뻑 빠져버립니다. 2차를 놀라운 성적으로 합격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 1차를 자꾸 까먹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차에 불합격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이분들보다 더 빨리 1차를 끝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력이 더 월등히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략이 잘못되어서 불합격을 하시는 최종 불합격자의 쓴맛을 보시게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일단 1차 위주의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보시죠. 우리 시간표가 보통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우리가 6일 동안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죠? 예. 월요일날 수업이 아마 중개사법. 화요일 수업이 민법. 수요일 수업이 공시법. 목요일 수업은 제거, 개론. 금요일 수업은 공법. 토요일 수업은 세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제가 전제 조건을 깔아드릴게요. 수업을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수업은 다 들으셔야 돼요. 수업을 다 못 들으면 나중에 뒤에 탄력적으로 점수를 따라붙이지를 못합니다. 일단 수업을 다 들으시고, 이건 수업이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는, 월요일 날은 중개사법 수업을 했지만 집에 가서 민법 복습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수업만 듣고 중개사법 복습 안 해도 되는 건가? 예, 복습 안 해도 됩니다. 민법 복습을 하는 겁니다. 화요일 날 민법 수업을 들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민법을 복습하면 됩니다. 뭐 이건 당근이고, 수요일 날 공시법 수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민법을 복습하시는 겁니다. 목요일 날은 개론 수업을 들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개론을 복습하셔야 되죠. 당연히 개론 복습하셔야 됩니다. 금요일 날은 내일 공법 쌤이 올 거예요. 상당히 키가 큰 사람이 오면서, 막, 자기 과목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이걸 복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집에 가서는 개론 복습을 하라는 거죠. 개론 복습을. 무시하시고. 토요일 날 세법 수업을 하시고, 세법 복습하시면 절대 안 나는 거예요. 민법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6일로 친다면 정확히 4대2 정도 비중으로
4대2 정도 비중으로, 이 비중은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4대2 정도 비중으로 철저하게 어디에 비중을 두시냐면 민법의 비중을 두시고, 그러니까 1차의 비중을 두시고 그 중에서 민법의 비중을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의 꽃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꽃은 민법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잘 못하고 합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민법을 잘해서 불합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꽃은 민법입니다. 민법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우리 수험생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작년에 개론민법이 거의 60점 가까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개론이 한 개 모자라, 아니면 민법이 한 개 모자라, 아니면 개론 점수가 남았는데 민법이 모자라, 아니면 민법 점수가 남았는데 개론이 모자라,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이제 2차만 봤는데 안타깝게, 정말 안타깝게 불합격하신 분들 계실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은 여기다가 공법 같은 거 하나 추가해가지고, 예를 들면요, 그죠? 추가해서 3대 2대 1 정도 비중으로 복습을 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2차 과목 중에서 자기가 좀 취약한 과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취약한 과목을 일주일에 하루 정도 넣으시는 건 괜찮다. 그 외에는 수업만 듣자. 언제까지? 5월까지. 5월까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5월달에 때 우리가 모의고사라는 걸 한번 쳐보게 됩니다. 이제 모의고사. 실제 실명식과 똑같이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개론과 민법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1차와 2차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1차와 2차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제가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을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을 비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총점이 90점에 나왔어요. 두 사람이 총점이 90점 나왔다. 근데 1차 점수와 2차 점수의 분포도가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45점 이렇게 해가지고 90점 만들어냈고, 이 사람은 60점, 30점에서 이제 90점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지금 시기가 5월달입니다. 5월달.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동차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2차 형편없는데, 형편없어도 이 사람은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가 완성됐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불안한 상태로 6월달 갑니다. 불안한 상태로 7월달 가고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통 7월 중순이나 8월 중순 정도에 2차 안 해야 되겠다. 1차만 해야 되겠다. 1차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어. 1차라도 돼야 되겠다 하면서, 자, 봐봐요. 11, 12, 1, 2, 3, 4, 5, 6, 7, 8. 근한 9개월, 10개월 동안 1, 2차를 같이 공부하다가 갑자기 1차로 전환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시는데, 이 중에서 절반이 그런 고민하십니다. 이 중에서 절반. 내가 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실행에 옮깁니다. 25%. 왜 25%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봐봐요. 100명 중에서 50명이 그런 고민을 하고, 그죠? 50명 중에서 절반이니까 25명이 그걸 실행에 옮긴다는 겁니다. 1, 2차를 같이 공부하셨다가 1차가 불안하면요, 2차를 포기하게 됩니다. 총점이 똑같은 점수가 나왔다 하더라도요, 1차가 일단 우선 돼야 됩니다. 1차가 돼야 나중에 1차를 받고 편안하게 2차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1차를 전폐하고 2차를 공부하시면 안 되고, 1차를 받고 그때 추가적으로 2차를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2차를 공부하실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 2차 과목은 복습을 한 번에 전체를 시작하지 말고 힘든 과목부터 한두 과목씩 순차적으로 복습을 진행하자 그랬습니다. 일단 5월달까지 1차 과목 위주의 복습을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한 2월달, 3월달 정도 돼 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 수업은 한 3, 4개월, 4, 5개월 정도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2차 과목에 공법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그러면 약간 비중을 조정해서 요때 공법 복습 시간표를 하나 짜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3월달을 보내고 4월달 정도에 가셔서, 여기 공시법 중에 등기법이 많이 어렵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등기법을 좀 추가하고, 그러면 그래도 민법이 3일 나오고 개론이 하루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비중을 좀 조정해 간다. 그러니까 2차 과목을 복습을 갖다가 한 번에 4과목을 오픈시켜서 시작하지 말고, 부담돼요. 1차 2과목만 복습하다가 갑자기 2차 4과목을 추가해버리면 한 번에 6과목이 동시에 복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고 갑자기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상처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시작할 때는 예를 드는 겁니다. 5월달까지 1차 위주의 학습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약간의 비중을 조정해서 2월달부터는 공법 한번 해봐야 되겠다. 3월달이 되니까 여기 중개사법 한번 얹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등기밥 한번 얹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한 과목씩 한 과목씩 얹어서 진행하시면 크게 부담도 없고 몸도 적응하고 머리도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네 과목을 동시에 오픈하면요. 놀래요. 심장도 놀래고 뇌도 놀래고 다 놀래요. 죽도밥도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과목 위주의 학습을 한다. 수업은 다 들으시되 1차 과목 위주로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과목을 시작하실 때는 일단 5월달까지는 1차 과목 위주의 학습을 하시는데 일단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해서 한 과목씩 아니면 한두 과목씩 순차적으로 복습을 시작하시면 좋겠다. 한 번에 진행할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에 수업을 다 들어주신다는 제 조건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수업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복습을 하셨을 때 점수를 따라 붙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번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2번 정독보다는 다독하자. 정독보다는 다독하자. 무슨 얘기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상당히 꼼꼼하신 분들, 상당히 꼼꼼하신 분들은 정독가 돼요. 정독이라는 건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자세하게 본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딱 책 보고 이해 안 되는 거 못 넘어가는 거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수건으로 치면 섬유의 표현을 하면 극세사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꼼꼼해요. 엄청 꼼꼼해요. 그러니까 수업 이렇게 집에 가서 책을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못 넘어가는 거지. 못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 그거 자꾸 전문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판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걸 파요. 파요. 안 되니까 막 주변의 것도 한번 읽어보고 고민해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자꾸 그걸 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책 한 페이지 읽는데 어떤 분들은요 1시간씩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 한 페이지 읽는데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수업을 진도를 갖다가 나중에 기본서 수업하면 알 겁니다. 한 번에 진도를 몇 페이지씩 나가냐면 70페이지씩 80페이지씩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집에 가서 70페이지 80페이지를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책을 딱 펴놓고 1페이지 보는데 1시간 걸려. 하다가 2페이지 보는데 또 1시간 걸려. 이 사람 집에 가서 4시간을 공부했어요. 4시간을. 근데 몇 페이지 봤냐면 5페이지 봤어. 5페이지. 그 다음에 수업을 또 70페이지 80페이지 진도를 나갔습니다. 또 4시간 공부했어요. 엄청 피곤해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총 본 게 10페이지를 봅니다. 그럼 진도는 벌써 140페이지, 150페이지를 나갔는데 20페이지밖에 못 봅니다. 3주차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4시간을 투자해서 5페이지를 보는 게 아니고 복습을 포기합니다. 내 팔자에 무슨 복습이야.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공부하다가 크게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다독.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거야. 일단 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딱 정해놓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쭉 읽는 거지.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좀 있었어요. 그건 연필로 체크하는 거지. 이 부분 이해 안 됐어. 이 부분 이해 안 돼서 체크하는 거지. 다시 돌아서 또 한 번 더 읽는 거지. 또 한 번 더 읽는 거지. 자, 우리 시험은 특히 자격시험은요. 반복과 숙달의 과정입니다. 반복되면서 숙달된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알바 같은 거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그거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직장생활 하신 분들, 알바 해보셨던 분들, 우리가 처음으로 분장받은 업무, 그러니까 직장생활 내 처음으로 분장받은 업무 생각해보면 그 업무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예요. 상당히 어려운 업무다. 저거 막 하는데 2~3시간씩 걸려. 처음 받은 업무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근데 그 업무를 갖다가 내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는 그 업무를 바라보면요. 그 업무는 2시간, 3시간 걸리는 업무가 아니고 2시간, 3시간 걸리는 업무가 아니고 그냥 점심 식사하고 와서 이쑤시면서 한 20분 정도 해도 다 하는 업무가 되는 거죠. 업무가 바뀌었나요? 동일한 양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업무를 이제 원래 3~4시간 걸렸던 업무를 20~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반복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숙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결할 때 처음부터 끝장을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이해되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깝깝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정독보다는 다독을 하시죠. 다독을 하실 때 유의할 점 2가지입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연필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름대로 체크 방법이 있겠지. 그러니까 대신에 연필로 해야 됩니다. 연필로 체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 안 됐어. 이 부분 이해 안 됐어. 이 부분 이해 안 됐어.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가 많아도 돼요. 체크하는 거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고 다시 와서 또 보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수업이 11월달 끝이 아니라니까 1, 2, 3, 4, 5, 6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니까. 반복되는 과정에서요.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체크가 한 페이지 10개야. 그럴 수 있거든. 한 페이지 체크가 10개야. 이해 안 되는 게 10개라는 거지. 그러면서 지우개를 찾게 됩니다.
1월달, 2월달에. 바보같이 내가 이런 걸 이해 못했구나. 쪽팔려. 혼자, 아무도 몰라요. 자기 혼자 쪽팔려.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런 것도 이해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체크를 지우게 됩니다. 그 체크를 지우게 된다고. 3, 4월달에 가면 또 자기 머리를 때려요. 바보같이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진짜 창피한 일이네. 지우게 됩니다. 지우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내가 1월달에 2시간 동안 고민했던 게 5월달에 오면 그냥 즉석에서 해결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미리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체크하면서 체크를 지워가면서 해결하시고. 근데 5월달, 6월달 갔음에도 불구하고 체크가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 시간이 5월인데 체크가 여전히 남아있다. 요것만 정독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정독해야 될 부분은 모아서 정독을 하자는 겁니다. 정독해야 될 부분을 모아서.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가도 여전히 체크로 남아있더라. 이 부분은 정독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처음부터 정독하시면 수업에 흥미도 잃고요. 집에 가서 복습도 안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시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집에 가서 쭉 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가시면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복습용 동영상을 활용하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잘 보세요. 보시고 우리가 수업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수업을 들으시고 집에 가서 책을 보시는데 책 보는 게 아직까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뭐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혼자 책 볼 만한 어떤 수학 능력이 그런 어떤 수학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시기에 성숙도가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공부가 몸이 좀 배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기간이 필요한데 자꾸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흥미를 잃어버려 중간에. 그럴 때는요, 혼자 공부하시기보다는 동영상을 틀어놓고 그냥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동영상 틀어놓고 이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동영상을 보자. 반복해서. 그러니까 보고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동영상으로 복습하시는 게 상당히 효과가 클 수 있고 동영상 볼 때도 요령은 전과 동 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동영상 보시면 뭐 제가 강의했던 걸 그대로 찍으니까 한 50분 정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강의가. 근데 이것도 아까 성격 급하신 분들, 정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다가 이해가 안 돼. 정지 누르고 리와인드 땡깁니다. 그럼 내가 막 뒤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돌아가서 한 번 더 들어. 또 들었는데 또 이해가 안 돼. 또 리와인드 땡깁니다. 내가 또 막 뒤로 돌아가겠지?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자꾸 정지 버튼 누르고 리와인드 버튼 누르시는 분들은요. 한 강의 있는데 또 2-3시간 걸립니다. 집에 가서 4시간짜리 복습하는데 8시간씩 9시간씩 걸리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니터에 제 화면이 뜰 거 아닙니까? 그죠? 복습용으로 동영상을 보시면 그러면 동영상 화면 부분에 정지 버튼 누르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칼로 파버려요. 칼로. 파버리고 동영상은 한번 진행이 되면 계속 진행이 되게끔 놔두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것도 요령은 전과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37분 차에 내가 이해 안 되는 파트가 있었어. 37분 적는 거 1강. 개론 1강 37분. 2강을 듣는데 54분 차가 이해가 안 돼. 54분 적는 거지. 3강은 13분과 24분과 37분 차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더라. 그리고 일단 강의를 다 빼고 진도를 다 빼고 그 부분 다시 찾아가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들으시기보다는 동영상으로 복습하시는 게 효과가 클 수 있다. 세 번째, 난이도.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결국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별표 하나 때려 놓으세요. 3번에. 시원하게 크게 별표 하나 때려 놓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난이도 중과하의 집중 공략. 난이도 중과하의 집중 공략. 칠판 한번 보죠. 정말 벌써부터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할 수 있음에 저는 흥분이 되기 시작하네요. 익사이팅 합니다, 익사이팅. 익사이팅 흥분 맞죠? 아닌가? 칠판 보세요. 예. 모든 자격시험에는 난이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모든 자격시험에. 난이도 상중하가 없는 자격시험은 없습니다. 상중하가 없는 자격시험은 없습니다. 모든 자격시험에 난이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근데 개론에 난이도 몇 프로 넘으면 약 30%, 중 40%, 하 30%. 40문제니까 문항수로 얘기하면 요거 12개, 요거 16개, 요거 12개. 우리가 학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몇 개? 40개 중에 24개. 24개. 그러니까 24개만 맞추면 합격한다는 겁니다. 24개 맞추면. 근데 제가 만약에 부동산학 개론 선생이 아니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라면 여러분들은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되고 제가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야. 그럼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면요. 이거 중요합니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그래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4점짜리예요. 4점짜리이기 때문에 해야 돼. 얘도 합시다. 얘 3점짜리예요. 해야 돼. 얘도 합시다. 얘도 2점짜리야. 2점짜리.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능력 시험을 치고 있다면
다 해야 됩니다. 왜? 점수 몇 점이 다르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왜 다 해야 돼요? 등수로 끊잖아, 등수로. 몇 점 이상은 어디 대학은 갈 수 있고 어디 대학은 못 가고, 몇 점 이하는 어디 대학은 갈 수 있고 어디 대학은 못 가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80점으로 합격한 사람들한테는 은으로 된 자격증을 주고, 90점으로 합격한 사람들은 금으로 된 자격증을 주고, 60점으로 합격한 사람은 동으로 된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60점 이상만 되면 똑같은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험 합격 점수는 60점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중요합니다. 점수 배점이 똑같습니다. 요거 2.5점. 요거 한 문제당 2.5점. 요거 한 문제당 2.5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자꾸 까먹어요. 우리 시험은 점수 배점이 동일합니다. 점수 배점이 동일하다. 그럼 누구를 공략해야 되냐? 얘네들을 공략해야 됩니다. 얘네들을 공략해서 24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냥 찍으면 돼. 찍으면 한 번으로 좀 밀어버리면 돼. 아니 강사가 말이야, 한 번으로 밀자는 얘기를 하면 돼. 지금부터 벌써부터 난 열심히 공부할 건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게 12문제 이거요. 출제위원들이 맞추라고 내는 걸까요? 아니면 틀리라고 내는 걸까요? 틀리라고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연의 섭리를, 출제위원들의 의도를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1분단, 2분단에 난이도 상문제를 10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3, 4분단에 난이도 상문제를 10문제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시간을 몇 분 주냐면 50분 줍니다. 풀어보세요. 10문제 내주면서. 이 3, 4분단의 수험생들한테는 시간 1분 줍니다. 풀어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막 풀겠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시간 몇 분? 50분. 이 사람들은 1분. 시간 차이가 49분 나요. 근데 점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장단컨대 없어요. 제가 만약 10문제를 다 틀려버리세요 하는 마음으로 내면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못 맞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명도. 단 한 명도. 출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찍거나 푸나 점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 난이도 상을 1분 만에 풀었단 말이지. 그럼 남은 시간 49분을 여기에 집중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성 싶은 놈을 공략해야 됩니다. 될성 싶은 놈. 자, 제가 프로야구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을 치는 사람을 타자라고 합니다. 타자 중에서 3할이 넘는 타자. 그러니까 10번 타석에 나가서 3번 정도 안타를 때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그 많은 한 200명 정도 될 거 아닙니까? 1군에 있는 선수들은. 그 중에 몇 명 정도 될까요? 20명이 안 돼요. 한 11, 4, 5명밖에 안 됩니다. 3할이 넘는 타자가. 근데 3할이 넘는 타자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타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연봉도 상당히 높아요. 3할 넘으면. 얘는 어쨌든 10번 나가면 3번 정도 안타를 치고 나오니까. 근데 그 3할이 넘는 타자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힘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술력이 뛰어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공을 잘 봐요. 3할이 넘는 타자들은 공을 잘 봐요. 얘를 쳤을 때 이게 안타가 될 건지, 얘를 쳤을 때 얘가 아웃이나 파울이 될 건지를 잘 본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들어가서 얘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상은 쳐봐야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쳐봐야 별 볼이 없습니다. 시간만 잡아먹고 결국 점수로 연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험을 쳤는데요. 인터뷰를 해봅니다. 제가 시험을 치고 나온 사람한테 인터뷰를 해봅니다. 시험 그러니까 이번 우리 3회 24회 시험이죠. 24회 시험을 인터뷰를 해봅니다. 자, 결혼 어땠나요? 그러면 상당히 쉬웠습니다. 엄청 쉬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똑같은 시험을 치고 나온 사람한테 인터뷰를 해봅니다. 막 어색해요. 막 죽는 줄 알았어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똑같은 시험을 치고 반응이 극명히 나뉘어지죠. 자, 시험이 쉬웠어요? 괜찮았어요? 하는 분들은 얘네들을 집중 공략했다는 겁니다. 시험이 어려웠어요? 하시는 분들은 얘네들도 봤다는 겁니다. 얘네들도. 보면 안 되는데, 보고 바로 넘겨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어렵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시험은요, 이번 24회 부동산학 개론 시험은 수업만 제대로 들으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제 동영 모의고사랑 똑같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유량, 절량 몇 개인지 찾아봐라. 이 집값 몇 개인지 찾아봐라. 이건 뭐 똑같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MPTS, MBB 문제, 하여튼 똑같이 나왔던 것들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똑같이. 완전 똑같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수험생들은 난이도 상을 갖다가 자꾸 건드리는 바람에 시험이 쉽다는 것에 대한 인지조차도 못한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답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답 1번, 정답 2번, 정답 3번, 정답 4번, 정답 5번. 자, 우리가 올해 쳤던 시험이 24회고요. 23회, 22회, 21회부터 22회부터 볼게요. 22회 때 1번 정답 8개였어요. 2번 정답 8개, 3번 정답 8개, 4번 정답 8개, 5번 정답 8개. 부동산학 개론이었습니다. 심심할 때 한번 세봐요. 나중에 심심할 때. 정말 심심할 때 해야 돼요. 예. 23회 1번 정답 8개, 2번 정답 8개, 3번 정답 8개, 4번 정답 8개, 5번 정답 8개였습니다. 24, 정말 심심할 때 세봐요. 8개, 7개, 7개, 9개, 8개인가 뭐 그랬었어요. 7개, 9개, 8개인가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답 분포가 고릅니다.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는 이것만 풉니다. 이것만 풉니다. 대신 난이도 하는 12문제 다 맞추셔야 돼. 이건 틀리면 안 돼. 한 개 정도 틀려볼까요, 그러면? 한 개. 그러면 11개. 우리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난이도 중은 6개 틀려도 괜찮아요.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그럼 벌써 몇 개 맞았어요? 21개 맞았죠? 여기서는 한 번호 밀면 2-3개 나와요. 한 번호 밀면 2-3개. 장담합니다. 한 번호 밀면 12개를 한 개도 안 풀고 한 번호 밀면 2-3개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 풀어보니까 오늘따라 2번이 자꾸 없어. 2번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2번으로 밀어버리면 이게 한 4-5개 나옵니다. 그럼 이게 몇 개야, 이게? 보자. 21, 26개란 놀라운 성적으로, 합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심량에 들어가셔서는요, 난이도 중과 하에 대한 집중 공략을 하셔야지만 우리 시험을 효율적으로 합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하세요. 전략과 전술을 잘못 짜시니까 정말 어렵게 공부하고 자신도 어렵게 취득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크게 노력하지 않고 단기간에 공부해서 합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난이도의 어느 부분을 공략하는가에 따라서 1년 동안이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난이도 상은 겁먹지 마세요. 제가 수업할 때도요. 난이도 상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11월달, 12월달 입문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11월달, 12월달 입문과정에서 이거 빼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전혀 안 할 거예요. 전혀 안 하고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풀 수 있는 문제 난이도 중과 하를 집중 공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11월달, 12월달 수업을 입문과정 수업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등한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 수업이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수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4번에 응용력의 배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했던 얘기랑 연결이 되는데요. 자, 7번 보세요. 이론도 중요하고요.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A 학생 이런 얘기를 합니다. 쌤 나는 좀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A 학생, B 학생. 쌤 저는 별로 아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문제는 또 풀려요. 근데 좀 불안해하긴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 중 누가 합격한다? B가 합격한다. 쌤 저는 아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풀려요. 약간 재수없는 스타일이죠. 예, 아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풀린다. 이런 사람이 약간 원래 학창시절에도 그랬잖아요. 약간 재수없는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이런 애들이 합격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들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문제풀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풀이가. 그러니까 문제는요. 제 경험상 선천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한 20% 정도가 그래요.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니까. 선천적으로 20% 정도가 뛰어난 응용력을 타고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나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이론적으로 뭔 얘기를 하잖아. 바로 문제를 풀어. 근데 어떻게 풀었어요? 그러면 아니 이게 이거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20% 정도 됩니다. 유전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DNA를 가지고 그러니까 응용력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들으면 바로 아는 거지. 그런 분들이 한 20% 정도 됩니다. 손 들어봐요. 우리 학원에는 없는 걸로. 아무튼 20%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뛰어난 유전적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나머지 80%는요. 후천적으로 길러야 됩니다. 후천적으로 기르는 방법은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초반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못 견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2월달 정도 되면서 자꾸 문제를 강조를 할 거고 문제를 풀어야 할 건데 그걸 못 견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견디셔야지, 능히 견디셔야지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응용력 배양 중요합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5번에 계획적인 학습. 계획적인 학습. 자, 계획. 자, 우리가 1년 농사입니다. 1년 농사. 내년 10월달에 시험을 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는데 요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손에 책상에 탁상 달력이 하나 없는 분들도 계세요.
탁상 달력. 탁상 달력 뭔지 알죠? 예, 은행에서 주는 거 있잖아. 새마을금고에서 주는 거. 예, 안 해. 새마을금고에서 주는 거. 카드사에서도 많이 주고. 극장 영화 보러 가면 한 번씩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달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는데 손에 다이어리 하나가 안 달려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1년 공부를 하시는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그 공부를 시작하는 정성, 열정, 에티켓의 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획표 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이 시점에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현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민법이 중요하다니까, 꽃이라니까 민법을 펴요. 보니까, 에이씨, 모르겠어. 그래서 뭘 펴요? 민법 나랑 안 맞아. 개론책을 펴는 거죠. 또 보니까, 더 어려워. 그걸 펴고, 또 공법책 잡았다가, 책만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면서 시간이 다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뭐를 공부해야 될지가 계획표에 써져 있어야 돼요. 나는 계획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계획표대로. 계획표에 써져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렵겠지만 계획표를 한번 짜보세요. 11월 달, 12월 달에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간 계획 이렇게 한번 짜보시고요. 계획표대로 한번 움직여보는 겁니다. 계획표 짤 때는 첫 번째 범위 계획을 잡으세요. 범위 계획을 잡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개론 2시간, 민법 2시간 이렇게 잡지 마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잡아? 개론 몇 페이지까지, 민법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잡으시라고요. 개론 몇 페이지까지, 민법 몇 페이지까지. 그래야지 그 계획이 올바른 계획이에요. 알겠죠? 몇 시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요. 꼭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을 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간 잡지 말라면 그건 몇 시간에 관한 얘기고 그 얘기가 아니로 만약에 내가 가장 이제 공부할 시간을 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인지를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7시부터 9시까지다. 아니면 9시부터 11시까지다. 그러면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무조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변에 알리세요. 9시부터 11시까지는 전화하면 나 전화 못 받아. 이렇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홍익인간 정신으로 널리 이롭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전화가도 받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는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좀 일찍,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뭐 1시간이라든지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정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은 놀고 있으면 어색해야 돼. 내가 왜 놀고 있지? 공부해야 될 시간인데 내가 이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계획이 없는 분들은요. 놀면서 막 놀아요. 전혀 마음의 죄책감이 없이. 여러분들 일반인 신분이 아닙니다. 수험생 신분입니다. 계획표 짜시기 바랍니다. 계획표를 짜실 때는요. 혹시 혼자 짜시기 너무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랜다나 동영상 사이트 보시면 교수 Q&A 사이트도 있고요. 자기가 계획표를 한번 짜보세요. 짜보세요. 저한테 간혹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계획표 짜줘봐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 계획표 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표를 짜봐서 선생님 계획표 한번 봐주세요 하면 요거는 요렇게 한번 수정해 보시고 요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약간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 처방도 내려집니다. 그리고 또한 선생님 제가 작년에 사실 공부를 한번 했고 올해 재수강을 하는데 작년에 결혼 몇 점 나왔고 민법 몇 점 나왔습니다. 올해는 공부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고 이거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고. 그러니까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직접 찾아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학원 부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찾아가서 공부 방법에 대해 여쭤보셔도 되고 각 과목별로 궁금한 게 있으면 과목 교수님들한테 문턱이 낮아요. 문턱이 낮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시고 뒤늦게 가서 선생님 점수가 안 나와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바꿔보고 싶어요는 맞지 않습니다. 초반에 처음 설정할 때 잘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6번째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또는 뭐 당부 말씀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또는 당부 말씀. 지금부터 당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지각, 결석, 금지.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동영상 미루지 않기 등의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년 농사를 하는 공부에서 마음에 다짐 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뭐 한번 해보지 뭐. 또 뭐 놀아도 되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흰 종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손가락 있잖아요. 그죠? 바늘로 한번 찔러. 피로 혈서를 하나 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지각하지 않겠다. 1년 동안. 절대로 결석하지 않겠다. 그 정도 다짐은 필요합니다.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일단. 다짐을 받으세요. 자기 스스로한테. 그리고 이 다짐을 어길 시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반드시 불합격할 것임. 이렇게 해가지고 혈서를 하나 쓰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으로. 붉은색이 흥분돼요. 그걸로 결연한 의지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험 기간 중 슬럼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옵니다. 자, 우리 1년 과정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잘 나갔어요. 잘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결석도 안 하고 지각도 안 해. 그 내가 느낌이 오거든요. 나중에 한 6월달, 한 7, 8월달 정도 가면 느낌이 와요. 7, 8월달. 근데 여러분들 심심하면 나한테 물어보라니까. 쌤, 7, 8월달에 느낌 온다면서요? 예, 느낌 와요. 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라니까. 그럼 내가 될 것 같아요? 하면 진짜 된다니까. 이게 사람을 한두 사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바닥에 오래 있다 보면 7, 8월달 정도에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합격할지 안 할지 대충 나와요. 윤곽이. 그 7, 8월달에 와서 저한테 물어요. 쌤, 저 합격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막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하면서 화장실 갔다 와서 얘기합시다. 막 그러고 그러면 근데 이제 이종호는 내가 시험 대기는 좀 어렵다고 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 뭐 그래도 합격할 수는 있겠지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저 사람 합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8월달 정도에 슬럼프가 와버립니다. 슬럼프. 무서워요. 공부에 가장 무서운 적이 슬럼프입니다. 갑자기 의욕이 극도로 저하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청운의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막 합격해야지 막 화이팅 막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중간에 슬럼프 가서 이 자격증 없이 평생을 잘 살았는데 말이야. 갑자기 이 자격증 없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럼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의욕이 저하되면서 막 갑자기 그 노자 장자 사상으로 자연이 내가 되고 내가 자연이 되고 막 법정 스님의 무소유 자격증을 소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럼 슬럼프에 빠집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시면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시면 절대로 합격하실 수 없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마음, 마무리할 때 마음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수험자들이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작년에도 있었어요. 이 앞자리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더라고, 막 열심히. 정말 막 열심히 공부하더라고. 나중에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 또 나오더라고. 또 안 나오더라고. 그러다 또 안 나오고 나오더라고. 그리고 안 나오고 영원히 글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처음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천천히 좀 시작을 하다가 뒤에 가서 막 몰아붙이는 성격 반드시 합격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하다가 뒷심이 약한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뒷심이 엄청 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뒷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뒷심 길러야 됩니다. 중요성 공부 뒷심이 필요합니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슬럼프가 오면 슬기롭게 극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수업 시간에 능동적인 참여. 능동적인 참여라는 것은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 저랑 하는 부동산 개론 수업, 여러분들이랑 제가 만들어가는 수업입니다. 만들어가는 수업.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강사들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오전에 강의를 하죠. 오전에 강의를 하고 야간에 가면 이 수업과 똑같은 강의를 또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제, 내일 오전 야간에 똑같은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이 다겠지만 저는 일주일 동안 이 수업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이 수업만 해요. 이 수업만. 다른 건 안 해. 이것만 해. 괜찮은 직업이에요. 하나 해놓으면 여기 괜찮은 직업이에요. 이게. 일주일 동안 똑같은 얘기만 떠들면 돼. 이게 엄청. 그러니까 화요일 그 다음 주 가면 또 똑같은 수업을 하는 거지. 똑같은 수업을 합니다. 근데 강사들은 그 똑같은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 약간 달라요. 나는 똑같다고 하는데 약간 달라요. 왜냐면 강사들은 그 체력으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뭐로 강의를 하냐면 신바람으로 강의를 합니다. 신바람.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의 반응이 좋아. 반응이 좋아. 그럼 내 컨디션이 같이 좋아져요. 컨디션이 같이 좋아지면서 막 다 쏟아붓는 거지. 근데 어떤 학원에 가면 조용해요.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하라 그러면 막 신경질 막 내요. 너 할 일이나 하고 가. 이런 표정이에요. 그럼 그런 학원에서는 사실 열심히 강의는 못하게 돼요. 그건 내가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 어떻게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왕 합격이 목적이라면 출제위원들은 여러분들이 떨어뜨리는 사람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사람이라면 한번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열심히 한번 대답해 봅시다 그럼 대답도 한번 해보고 평소에 내가 대답하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원래 대답하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할지라도 1년 동안 열심히 참여해서 이 수업을 능동적인 자신의 수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다. 남자분들 중에 특히 중년의 남자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 갑자기 저랑 자존심 대결 같은 걸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자존심 대결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농담을 해도 잘 안 웃어요. 안 웃습니다. 내가 니까지 농담에 웃을 줄 알고 막 그러면서 참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수업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이거든요.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요. 같이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같이 만들어 가서 우리 보다 적은 시간 투자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게끔 능동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한번 시작한 공부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아까 슬럼프와 똑같이 연결되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신데요. 중간에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도 포기자들이죠. 중도 포기자. 실제로 우리 시험에 10명 정도 원서 접수를 하면요. 시험장에 나타나는 인원이 6명입니다. 이걸 응시자라고 합니다. 결시율이 42% 정도 돼요. 결시율이.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했다는 얘기는 뭐를 투자한 거예요? 돈을 투자한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3만 원을 꺼내서 원서 접수를 했다니까? 접수를 하고 심장에 안 나타나는 인원이 42%라니까. 포기자. 근데 그러면 이 원서 접수가 10명이면 공부한 사람도 10명이겠네. 공부한 사람은 20명 정도가 돼요. 20명 정도가 되는데 접수한 사람이 1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학원에 나오신 분들은 조금 덜하지만 혼자 책만 계속 매년 책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년 책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적극적인 열의가 없으면요. 그냥 매년 그냥 그렇게 하고 공부도 시험도 안 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왕 시작한 공부 한번 끝장을 한번 보신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한 7월달, 8월달, 9월달 이 정도에 공부하기 싫잖아. 이제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 방법. 이건 알려드리겠습니다. 7, 8, 9월달에 공부하기 싫어. 모르겠어. 막 이 내용도 어렵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많잖아. 거기 밖에서 안을 쳐다봐요. 한 5분 정도 응시해봐. 5분 정도. 상당히 큰 도움 됩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밖에서 이렇게 안을 응시해보면 거기 안에 누가 있겠어요? 공인중개사가 있겠지. 공인중개사. 사장이 있어요? 뭐 사장이 있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있겠지. 그 사람들 관찰해보라고. 여러분들보다 별로 나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능력이 특별한 또는 뛰어난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보통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합격하는 거지 여러분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합격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합격을 해서 그 안에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볼 수가 있냐면요. 슬럼프를 슬기롭게 극복하신 분들입니다. 일단 원서 접수를 하신 분들입니다. 시험장에 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신 분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시험에 합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보통 사람이. 물론 끈기가 있어야 되겠죠. 중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죠. 중도 포기하지 않으셔야지 합격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한번 시작한 공부 절대로 중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서에 중도 포기하지 말자 하나 더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탁 말씀입니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즐기자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다들 알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보통 그 사고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될 것 같아. 진짜 밥 먹듯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아. 너무 어려워. 안 될 것 같아. 집에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학원 수업 들어보니까 괜찮아?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려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연막이라고 해요. 연막이 뭐냐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자꾸 연막을 뿌려 놓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시험 떨어졌지 않습니까? 반에 안 될 것 같다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근데 만약에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떨어져 버리면 야, 너 될 것 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책을 못 질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돼 버리면 그건 또 괜찮은 거고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안 되면 그건 본전이고 하니까 이 연막을 뿌려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서워요. 실제로 무섭습니다. 안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될 것 같아. 괜찮아. 할만해. 하시는 분들 진짜 할만해지고요. 진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를 갖다가 이렇게 전부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지티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선생들에 비해서 영어 많이 나오죠. 예. 아무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셔야지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그리고 11월 29일 날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합격자 모임을 합니다. 합격자 모임. 합격자 모임 가봤어요? 안 가봤겠죠? 예, 합격자 모임. 저는 합격자 모임을 13번 가봤습니다. 13번. 매년 합격자 모임을 가니까. 합격자 모임에 가보면요. 안 가봤으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합격자 모임에 가면요. 합격자만 쫙 앉아 있어요. 합격자. 불합격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합격자만 쫙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 합격자들 쫙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쫙 본다고.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공부했었지, 맞아. 공통점 있고요. 불합격자들이 있습니다. 불합격자들. 그럼 불합격자 모임도 있나? 그런 모임은 없어요. 불합격자 모임은 없어요. 그 불합격자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학원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면 앉아 계시네, 그죠? 예, 학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불합격자들을 쫙 이렇게 보면요. 이분들이 공부할 때 어떤 공통점 나름대로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그럼 합격자들의 공통점과 불합격자들의 공통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말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많은 게 있는데 다 얘기해줘 하시는 분들 다 얘기해주면 나는 뭘 먹고 살라고 오늘 한 가지만 내가 오픈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모임에 가서 공통점 한 가지만 딱 얘기를 제가 해드려보면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저 거짓말이 아닙니다. 너무 재밌었대요. 지난 1년간 공부가 너무 재밌었대요. 재밌었대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재밌었대. 공부가 재밌을 수가 없는데 공부가 재밌었대. 근데 불합격하신 분들한테 이제 1년 더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너무 힘들고 죽겠었는데 1년 더 할 생각을 하니까 완전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쳐버리겠다. 죽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엄청 고생을 했는데 1년 더 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아니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합격자들은 재밌었대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재밌었을까요? 재밌었던 거 맞아요. 재밌었던 거 맞다니까. 불합격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다 아는 말이겠지만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력하셔야 되겠죠. 근데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공부를 즐기시는 사람은 무조건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합격을 한다. 우리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어떤 드라마 있습니까? 뭐요? 비밀? 비밀이라는 드라마. 줄줄 깨고 있네. 비밀. 예. 자, 그럼 비밀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칩시다. 드라마가 있다고 칩시다. 그죠? 비밀. 드라마를 봤어. 드라마가 끝나. 어떻게 돼요? 아쉬워 죽겠는 거야, 막. 저기 지금 끝나면 안 되는데, 저게, 이제 오늘 또 할 거냐? 기대되는 거지, 막. 하루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막. 또 오늘 끝나? 그럼 일주일 기다려. 저게 지금 끝나면 안 되는데, 저게, 궁금해 미치는 거지, 막. 그죠? 일주일 기다려. 즐거운 마음으로 일주일 기다립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한 거지. 또 막 결정적인 장면에서 끝났을 때는 예고편도 안 보여줘. 막, 예고편도 보고 싶은데, 막. 그죠? 막 궁금해 미치는 거지. 그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수업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셋째 시간 마치고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라고 마치는 거지. 그러면 저게 지금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저게 더 해야 되는데 막 한 시간만 됐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일주일 기다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합격합니다. 반드시 합격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랑 붙여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자기는 자격증 따기 싫은데 남편이 등록을 해버렸대. 몰래 와서 등록을 해버렸대. 그래서 막 하기 싫은데 진짜 있대요. 그런 분도. 그다음에 자기는 자격증 따기 싫은데 부모님이 따오래. 막 안 따오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와서 막 호적에서 파면 안 되고 하니까 그죠? 억지로 와서 공부하는 분들. 물론 이유에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왕하는 공부 합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합격하시려면요 이 공부 즐기셔야 됩니다. 재미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능동적인 참여를 주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가 그러면 안 돼요. 야, 너 한번 해봐. 내 들어보겠어, 너. 실수하면 죽여버리겠어.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약간 15도 각도로 내 말만 해봐라 내가 다 이해해버리겠다라는 자세로. 알겠죠? 예.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시면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반드시 합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생하셨고요. 조금 쉬셨다가 본격적으로 첫째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